결혼식 값이 달마다 다릅니다. 가장 비싼 달은 4월로 평균 2,238만원, 가장 싼 달은 1월로 1,913만원이었습니다. 두 달 차이가 325만 원입니다. 싼 달로 옮기면 오라고 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원하는 날을 고르면 325만 원을 더 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계약 11만 299건을 들여다본 조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달력의 칸이 바뀌었을 뿐인데 값은 그만큼 달라집니다. 그 견적서 앞에서 지금 이 계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해보죠.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조사에 나오는 조건들을 한 쌍으로 모아본 겁니다. 지난 봄에 상견례를 했고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날을 맞추다 보니 4월 셋째 주 토요일 낮으로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식장 3곳을 돌았는데 3곳 모두 그 시간대는 이미 절반 넘게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장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맨 위에 총액이 있고 그 아래로 항목이 10몇 줄 붙어있는 종이입니다. 그 견적서입니다. 둘이 놀란 건 총액이 아니었습니다. 1월로 옮기면 값이 내려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4월이 비싸냐고 물었더니 원래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맺어진 결혼식장과 결혼대행업체 계약을 조사했습니다. 들여다본 계약이 11만 299건입니다. 결과는 올해 8월 5일에 나왔습니다. 성수기 평균이 2,156만원, 비수기 평균이 1,954만 원이었습니다. 격차는 202만 원입니다. 여기서 성수기는 3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2월입니다. 비수기는 1월과 2월, 7월과 8월입니다. 12달 가운데 8달이 성수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325만 원과 이 202만 원은 다른 값입니다. 325만 원은 가장 비싼 달과 가장 싼 달, 그러니까 4월과 1월의 차이였습니다. 202만 원은 성수기 8달과 비수기 4달의 평균 차이입니다. 자르는 기준이 다르니 두 값을 겹쳐 놓으면 안 됩니다. 결혼식장만 떼어보면 성수기 중간 가격이 1,610만 원, 비수기가 1,25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간 가격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도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성수기가 식대에서 220만 원, 대관료에서 100만 원 더 높았습니다. 가격을 공개하라는 규칙은 이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입니다.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이 이 고시에 들어간 날이 2025년 11월 12일입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같은 계정에서 요가와 필라테스, 헬스장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표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요금,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과 환급 기준입니다. 대행업체가 스튜디오나 드레스 업체를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제휴업체별로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올릴 곳은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이고 계약서 표지에도 적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요금을 보려면 회원가입부터 하라고 요구하면 표시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날짜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가야 합니다. 의무가 생긴 것은 지난해 11월이고 6개월 계도기간은 올해 5월에 끝났고 8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8월 1일이 과태료가 시작된 날이라고 적은 보도가 많았는데 그날 시작된 것은 점검입니다.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된 것은 계도기간이 끝난 5월부터입니다. 위반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무겁지만 처음 매겨지는 과태료는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를 취재한 언론의 전망입니다. 1억 원은 상한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올해 7월 보도에 나온 점검 대상 예식장은 761곳이었고 그중 195곳이 가격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26.7%입니다. 이 761곳은 점검 대상으로 잡힌 모집단이고 예식장 사업자 수를 세는 국세청 통계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이어 붙여 늘었다 줄었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가장 비싼 달이 4월이었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 4월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와 몰려도 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를 함께 봐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수요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혼인은 24만 건이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혼인, 이혼 통계입니다. 전년보다 1만 8천 건, 8.1% 늘었습니다. 그 전해인 2024년에는 22만 2천 건으로 14.8% 늘었습니다. 2년 연속 증가입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도 4.4건에서 4.7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결혼이 줄어서 값이 올랐다는 설명은 이 통계 앞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급은 다른 통계를 봐야 합니다. 예식장 사업자 수는 국세청 통계에 나옵니다. 2019년 890곳에서 2020년 828곳, 2021년 783곳, 2022년 750곳, 2023년 733곳으로 5년 연속 줄었습니다. 확인되는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이후 값은 이 통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줄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결혼은 2년 연속 늘었는데 예식장은 그 전부터 줄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격을 공개하게 만들면 값이 내려간다는 것이 그 무렵의 상식이었습니다. 값이 비싼 이유는 사는 쪽이 모르기 때문이고 알게 되면 비교하고 비교하면 싼 곳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견적서에 적힌 값은 예식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날짜의 값이었습니다. 비교가 값을 끌어내리려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합니다. 하나는 옮겨갈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옮겨갈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두 조건이 다 헐겁습니다. 하객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낮에 몰려있고 그 토요일 낮은 한 식장에서 하루에 몇 번밖에 팔 수 없습니다. 방을 더 만들 수도 없고 지난주 토요일을 창고에 넣어뒀다가 이번 주에 꺼내 팔 수도 없습니다. 파는 쪽이 재고를 늘릴 수 없고 사는 쪽이 시간을 옮기기 어려우면 값은 분비는 칸에 붙습니다. 전기 요금이 여름낮에 비싸고 비행기 표가 명절에 비싼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정보가 열려도 이 구조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격표를 전부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알게 되는 건 어디가 싼가가 아니라 내가 고른 날이 비싼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사에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조사한 예식장 354곳 가운데 116곳이 성수기 주말 점심 예식의 필수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 116곳이 요구한 항목을 보면 생화꽃장식이 34.5%로 가장 많았고 본식 도우미가 28.4%, 스드메나 드메 패키지가 20.7%였습니다. 이 비율의 모수는 116곳이지 354곳이 아닙니다. 가장 분비는 칸에만 조건이 하나 더 붙는 셈입니다. 가격표가 열린 정도는 스드메 쪽에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참가격의 가격을 올린 스드메 업체는 올해 5월 기준 56곳이었습니다. 전국의 스드메 업체는 1,500곳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추산이라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기만 하겠습니다. 56곳, 그리고 1,500곳 안팎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중인지 제자리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전 시점과 비교할 수 있는 전국 집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6곳이라는 값만 그대로 두겠습니다. 값이 오른 자리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와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묶은 말입니다. 스튜디오까지 들어간 스드메 패키지가 292만 원입니다. 그런데 스튜디오를 빼고 드레스와 메이크업만 묶은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드메라고 부릅니다. 다른 상품이고 금액도 다릅니다. 이 드메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4월 11.0%에서 2026년 6월 19.2%로 늘었습니다. 1.7배입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드메 패키지는 140만원에서 180만원이 됐습니다. 스튜디오를 빼면 총액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사는 쪽이 값을 깎아낸 자리처럼 보입니다. 다만 깎은 것은 값이 아니라 항목입니다. 총액을 낮추는 방법이 흥정이 아니라 빼기였다는 뜻입니다. 전체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월별로 보면 2025년 12월 2,091만원, 2026년 1월 2,088만원, 2026년 2월 2,139만원입니다. 내려간 달도 있고 올라간 달도 있습니다. 오르는 방향이 분명한 것은 드메의 비중과 성수기의 웃돈입니다. 2019년 890곳이던 예식장이 733곳이 됐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 숫자가 값에 어떻게 붙는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문을 닫은 자리만큼 토요일 낮에 칸이 사라졌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늘었고 칸은 줄었습니다. 여기서 그 견적서로 돌아와 보죠. 그 부부가 4월 셋째 주 토요일 낮에 지불하는 것은 예식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방을 쓸 권리입니다. 견적서에 적힌 항목이 아무리 투명하게 늘어서 있어도 값을 정한 것은 맨 윗줄이 아니라 종이 구석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고시가 열어준 것은 항목이지 날짜가 아닙니다. 값을 낮추는 방법은 조사가 이미 알려줍니다. 1월과 2월, 7월과 8월로 날짜를 옮기는 것입니다. 성수기 평균과 비수기 평균의 차이가 202만 원이었습니다. 개인의 견적이 정확히 그만큼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고 평균이 그렇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근업 다른 하객이 가장 움직이기 싫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값을 아끼는 방법과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들이 놓친 건요, 가격 공개가 값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시가 요구한 것은 항목별 요금과 해지 위약금, 그리고 제휴 업체별 요금이었습니다. 전부 값을 얼마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 두라는 말입니다. 제도가 바꾸는 것은 값이 아니라 보이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쓸모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값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값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계약 전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붙는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취소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가 계약서 표지에 적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그 제도 때문에 값이 내려갔다거나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고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전후를 비교한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정보가 열렸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2년 연속 늘었습니다. 예식장은 그 전부터 줄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사람들이 줄어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을 쓸 수 있는 날은 1년에 몇 번뿐입니다. 가장 분비는 4월의 평균이 2,238만 원이었고 가장 한산한 1월이 1,913만 원이었습니다. 가격을 공개시키는 제도는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날짜를 옮길 수 있느냐와 방을 더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앞의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뒤의 것은 확인되는 구간 내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견적서를 받아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종이에 적힌 값이 무엇의 값인지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의 값이 아니라 날짜의 값입니다.